네, 자, 오전에 했었던 거 이어서 저희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정리 좀 하면은요, 저희 타블로 데스크탑 버전 중에서 그 퍼블릭 에디션,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저희가 설치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원본은 저희가 그 엑셀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엑셀 파일을 연결을 시켰고요. 엑셀 파일에는 세 개의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더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스를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원본에서 오더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이렇게 보시면 떤 컬럼들이 있는지, 어떤 필드들이 있는지,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차트를 그리는 부분은 워크시트라고 부릅니다. 워크시트는 이 아래쪽 하단을 보시면 시트 1번, 그리고 시트 2번, 저희가 두 개의 시트를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시트 1번에서는 행 부분에 세일즈, 그러니까 판매액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열 부분에 커스터머 세그먼트, 고객군이 되겠죠. 고객군을 넣어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냥 갖다가 끌기만 하면 됐었죠. 세일즈라고 하는 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행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세그먼트라고 하는 필드를 열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만 하면 이렇게 그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이 막대 높이가 계산이 어떻게 됐냐 하면 계산은 여기 보시면 합계라고 계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각 컬럼에 있는 고객 군집별 세일즈, 판매액의 합계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막대를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트를 보시면은요. 두 번째 시트에서는 바꾼 거는 여기만 바꿔봤어요. 행은 세일즈를 그대로 넣었고요. 그리고 함수는 합계가 자동으로 선택이 됐어요. 합계가 자동으로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카테고리 여기 그 필드를 보시면 필드 중에 프로덕트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있었고 얘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컬럼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전자제품, 가구, 사무용품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었고요. 테이블에는 그리고 전자제품의 판매액 합계, 그리고 가구의 판매액 합계, 사무용품 판매액 합계가 막대 그래프로 그려졌습니다. 각각 색깔들이 다르게 표시가 된 거는 우리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한 번 더 했는데 어떻게 드래그 앤 드랍을 했냐면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 색상 마크 있죠. 마크 영역의 색상에다 갖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색상이 프로덕트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 개가 이렇게 다르게 표시가 됐고요. 표시가 됐고, 그리고 범례도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프로덕트 카테고리에서 파란색이 가구, 그 다음에 주황색이 사무용품, 빨간색이 전자제품이라고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들이 표시가 되죠. 레이블은 여기 레이블에서 마크 레이블 표시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여기 레이블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저희가 오전에 했었었고요. 이번에는 똑같은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같이 표현을 해볼게요. 상품 카테고리도 여기다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별로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개를 합칠 거예요. 시트 1번에서 개인 고객, 기업 고객, 홈 오피스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시트 2에서는 카테고리가 있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냐면, 전자제품 안에서도 개인 고객, 기업 고객, 그리고 홈오피스였네, 홈오피스.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고요. 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고객, 기업 고객, 홈오피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카테고리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새로 하나 만들까요? 시트를 새로 하나, 여기 3번, 여기. 어, 그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새로운 시트가 바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비어있는 워크시트가 만들어지고요. 제목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제목을 음,
제품, 프로덕트는 제품이죠. 제품별, 그리고 고객별 판매액,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품별, 고객별 판매액, 크기도 좀 빌려주고,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저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일단은 판매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판매액은 세일즈 숫자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행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판매액의 합계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요. 우선 제품을 먼저 넣어볼까요? 제품은 프로덕트 카테고리. 여기를 이렇게 열에다가 갖다 넣을게요. 열에다가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레이블은 이따가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프로덕트 카테고리 가구, 그 다음에 판매액의 합계는 898-932-752라고 되어져 있고, 옆에 막대는 사무용품, 그리고 세 번째 막대는 전자제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세 개의 막대를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려면 제품별로, 제품 카테고리별로 색깔을 다르게 하시려면 오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색상에다가 갖다 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프로덕트 카테고리별로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고객을 넣으려고 해요. 고객을 다른 색깔로, 고객을요. 고객은 여기 있죠.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있을 거예요. 커스터머 세그먼트.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역시 마찬가지로 색상에다가 갖다 넣어볼게요.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색상에다가 갖다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랑은 조금 다르죠. 어, 이번에는 색깔이 뭘로 표시가 된 거냐면, 개인 고객이 파란색, 기업 고객이 홈오피스, 그리고 기업 고객이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이 홈오피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막대가 세 개가 그려져 있는데 밑에 열 부분이죠. 죄송합니다. 컬럼 부분에는 가구, 사무용품, 전자제품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로 고객 세그먼트가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보기로 할까요? 크기 조금 줄여볼게요. 어,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요. 그 카테고리를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어, 여기 있는 빨간색, 첫 번째 막대에서 빨간색은 홈 오피스, 가구, 그 다음에 세일즈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기업 고객 가구, 그리고 개인 고객 가구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개인 고객 사무용품이고요. 기업 고객 사무용품, 그리고 홈 오피스 사무용품 이런 식으로 색깔 부분에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넣었어요. 색깔 부분. 색깔로 고객군을 분류를 한 겁니다. 색깔로 고객을 분류를 한 거고요. 크기 부분, 자, 이번에는 커스터머 세그먼트를요, 크기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합니다. 여기 크기, 제가 어디에다가 넣었냐면, 크기에다가 똑같은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갖다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옆에 범례에도 보이지만은요, 그 두께가 가장 얇은 거는 개인 고객, 두께가 중간 정도는 기업 고객, 두께가 가장 넓은 거는 홈 오피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디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했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색상에 드래그 앤 드랍이 돼 있고 똑같은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요 모양을 보시면 요거는 크기잖아요. 요거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어, 되니까 이렇게 다르게 보이고 레이블 마크 레이블 표시까지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지금 뭐 색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여기 표시가 되는 숫자는, 요 막대에 표시가 되는 숫자는 개인 고객이면서 그리고 가구, 판매를 한 판매액 합계가 이 숫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막대는 기업 고객이면서 가구 판매액의 합계가 보여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 이 숫자들은 그 판매, 그러니까 이 Y축에 있는 값들이죠. Y축에 있는 값들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자,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레이블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볼까요? 레이블 쪽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얘를 처음엔 색상, 그다음 크기, 세 번째는 레이블에다 했어요. 지금 그게 이렇게 보이죠. 어, 똑같은 필드가 색상과 크기와 레이블을 지정할 때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이블이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 아까는 판매액이 그냥 자동으로 선택이 됐었었는데 지금은 여기는 개인 고객, 여기는 기업 고객, 여기는 홈오피스. 그러니까 법내 없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표시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네. 혹시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정말 그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부분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서 모양을 바꿔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뭐 색상 선택이라든가 크기 선택이라든가 뭐 레이블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변수를 우리가 같이 표현을 해봤어요. 어, 그래서 가장 기본은 행에다 무엇을 갖다 놓을 것이냐예요. 행은 요 수직 방향을 얘기를 하죠. 수직 방향이 그러니까 어떤 숫자로 어떤 값으로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 가장 기본적인 게 되고요. 그 다음에 X축, 그러니까 이 가로 방향이죠. 그게 컬럼입니다. 컬럼. 열이고요. 거기를 어떤 변수를 가지고 올 것이냐. 이거를 갖다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죄송합니다. 테마가 아니라 그 카테고리 변수들 있죠. 카테고리 변수들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카테고리 변수로 색상이나 크기나 뭐 레이블 같은 것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구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기를 편집을 하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차트 위에 올렸을 때 그 보여지는 설명의 내용들을 원하는 형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막대까지를 만들어 봤고요. 막대까지를 만들어 봤고 이번에는 파이 차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파이 차트. 워크시트를 새로 하나 만들까요? 마찬가지로 여기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 우리 지금 시트가 3개가 있었죠. 그 옆에 플러스 버튼이 새 워크시트 만들기예요. 새 워크시트를 만드시면 시트 4번이라고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저희가 여기 제목 부분 있죠. 제목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뭘 만들어 볼 거냐면 고객분, 음, 고객별이라고 할까요? 고객별 판매액,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파이 차트를 그려볼 겁니다. 파이 차트. 우선 파이 차트를 그릴 때도요. 일단은 우리가 판매액에 대한 파이 차트를 그릴 거니까 세일즈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일단은 그 세일즈를 행에다 일단 갖다 놓으세요. 행에다 이렇게 갖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커스터머 세그먼트를요. 이번에는 열에다 갖다 놓지 않겠습니다. 커스텀 세그먼트를 바로 색상에다가 바로 갖다 놓으세요. 낙대가 그려지죠. 어, 열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열을 사용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을 사, 어, 만약에, 만약에 그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여기 열에다가 갖다 넣었다.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이렇게 열에다가 갖다 넣었다 그러면 막대가 이렇게 세 개가 그려졌을 거예요. 음. 근데 이렇게 하지 않은 거고, 이렇게 하지 않은 거고, 어떻게 했냐면, 그, 색상에만 갖다 넣었어요. 색상에만 갖다 넣으니까, 막대 하나에, 색깔로만 표시가 되어져 있죠. 홈 오피스의 판매액 합계, 기업 고객의 판매액 합계, 그 다음에 개인 고객의 판매액 합계.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죠? 네. 자, 이제 얘를 둥글게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자, 그래서 그거 모양은 여기 마크에서 파이 차트가 있어요. 파이 차트를 그려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파이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했었던 파이 차트라고 한다면, 요렇게 해서, 뭐, 요렇게 나눠져서 그려지는 게 파이 차트인 거잖아요. 이쪽에는 뭐 개인 고객, 뭐 이쪽에는 뭐 기업 고객, 여기는 뭐 홈오피스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를 원하는 게 파이 차트인데 파이 차트인데 지금 이거는 개인 고객만 이렇게 딱 개인 고객은 1,400 밀리언이다 뭐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기업 고객은 이만큼이다 라고 나온 거고 그다음 홈오피스는 이만큼이다 라고 나온 거 그러니까 각각 그 파이 차트를 그려버린 거예요. 뭔가 하나 추가가 된 거 보이지 않으세요? 아까 우리가 여기를 자동으로 했을 때와 마크 부분에서 자동일 때 여기 막대가 그려질 때 이 마크에서의 모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이 차트를 선택했을 때 뭔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뭐가 있냐면 각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앵글, 각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 차트를 그릴 때 파이 차트의 이 앵글을 무엇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예요. 각도를. 뭘로 하면 될까요? 고객.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각도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한번. 어, 잠시만요. 제가 조금 잘못했나 봐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 그려지죠? 오류라고 나오네요. 잘못 선택을 했어요. 되돌릴 때는 여기 백 버튼 하시면 실행 취소예요. 컨트롤 Z를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Z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백 버튼을 하시면 아까 방금 했었던 실행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객이 그 각도의 크기가 되는 게 아니라 판매액이 각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죠? 판매액이네요, 판매액. 여기 세일즈를 여기 행해서 가지고 오셔도 돼요. 여기 계산된 값이 합계잖아요. 세일즈의 합계가 각도가 되면 되니까 얘를 끌어서 각도에다 넣어보세요. 자, 다시 여기 행에 있는 거를요. 각도에다가 끌어서 넣어보세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여기는요. 어, 여기 모습이 요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도에다가 무엇을 넣었다? 세일즈 필드의 합계 계산해서 넣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음. 여기 크기를 전체 보기로 하시면 이렇게 크게 보일 겁니다. 네. 파란색은 여기 색깔로 보면 파란색은 개인 고객, 그다음에 주황색은 기업 고객, 빨간색은 홈오피스. 이게 우리가 원했었던 파이 차트죠. 그리고 마우스 이렇게 하시면 여기 뭐 여기 그 범례를 보지 않더라도 여기가 어떤 그룹에 어떤 카테고리에 그리고 값은 어떤 값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조금 선택을 좀 잘못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파이 차트를 그릴 때에도 일단은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 타겟 변수가 있을 거예요. 타겟 변수. 그 타겟을 일단 행에다 갖다 놓고 얘가 자동으로 그려주는 그래프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래프의 종류를 선택을 해요. 파이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각도라고 하는 도구가 하나 생기게 돼요. 그러면 각도라고 하는 건 요거죠. 그러니까 파이의 크기가 되겠죠. 파이의 크기를 뭘로 할 거냐? 파이의 크기는 당연히 그 판매액의 합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 판매액의 합계를 각도로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레이블이 표시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밋밋하잖아요. 네, 그거는 여기 레이블, 마크 레이블 표시 여기만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숫자들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는 음, 어, 판매액이 이렇게 레이블로 보이게 되죠. 판매액이 레이블로 보이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파이 차트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 레이블을 보실 때 실제 숫자를 그러니까 판매액의 합계 자체를 보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때는 별다른 거 없이 그냥 레이블 표시만 해주시면 판매액의 합계가 레이블로 표시가 되고요. 구체적인 숫자는 필요가 없고 퍼센티지만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퍼센티지만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각도는 세일즈 필드의 합계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 화살표 저기 이렇게 펼칠 수가 있죠. 여기를 펼쳤다 닫았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펼쳤다 닫았다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측정 값은 우리가 합계가 맞고요. 합계가 맞고 그 다음에 네, 여기 퀵 테이블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요. 밑에서 두 번째에 퀵 테이블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퀵 테이블 계산을 보시면 뭐 누계, 차이, 비율 차이, 구성 비율, 순위, 백분위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만 여러분들 구성 비율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구성 비율을 해볼게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각도에는 세일즈의 합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는 거고요. 퀵 테이블 계산이라고 하는 항목을 들어가시면 돼요. 원래는 여기가 아마 처음엔 누계였을 거예요. 누계를 하니까 여기 그 세일즈 합계, 썸이 나온 거고, 썸이 나온 거고요. 퀵 테이블 계산을 구성 비율을 선택을 했어요. 구성 비율을 선택을 하니까 여기는 50.56%. 그러니까 전체 판매액의 50.56%가 개인 고객이다. 그 다음에 30.74%가 기업 고객이다. 18.7%가 홈 오피스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실 수도 있고 실제 값으로 보실 수도 있으세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장 한번 해볼까요? 그냥 여기 파일 메뉴에서 저장을 하시면 그 기존에 저 있었던 그 파일 있죠? TWB 워크북, 타블로 워크북이라는 파일로 그 여러분들 로컬 PC에 저장이 됐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렸어요. 저희가 그
엑셀 파일을 가지고서 막대 그래프, 그다음에 뭐 시트,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파이 차트 그리는 것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파이 차트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네. 혹시 음, 여러분들께 실습을 드려보고 싶은데 몇 가지 다른 그래프 종류들 조금 더 해보고요. 해보고 여러분들 실습하실 수 있는 시간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요. 얘는 아까 저장을 했으니까 우리 처음부터 새로 한번 해볼까요? 어, 새로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해볼게요. 그러면 이 타블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요. 여기 이렇게 그 아예 새 창이 이렇게 열려버려요. 어, 그동안 이렇게 여기 제목에 저장된 파일 이름 보이죠? 여기 아직 저장이 안 됐으니까 문서 2번 하고 이렇게 새 창이 열립니다. 기존의 창은 닫으셔도 될 거예요. 닫으셔도 되고 새로 만들기를 하니까 우리가 처음 설치했을 때 화면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그 첫 화면이 조금 다르죠. 예, 워크시트가 보이는 형식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데이터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옆에 데이터 원본을 클릭하니까 그 우리 처음에 보던 화면하고 똑같네요. 그죠? 예. 엑셀 파일 다시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똑같은 파일 한번 가지고 올게요. 엑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에 있었던 데이터 원본에 있었던 슈퍼스토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을 열기.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원본은 슈퍼스토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다. 그 다음에 오더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지고 와볼게.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한 거예요. 드래그 앤 드랍. 여기는 뭐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실제로 그 엑셀 파일에 작성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있으신 거고요. 보고 있으신 거고. 자, 시트 1번 가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는 막대 그래프랑 그다음에 파이 차트 두 가지를 그려봤는데 첫 번째는 그 시계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시계열 그래프. 여기 보시면 날짜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볼 거고요. 그래서 제목은 일단 간단하게 시계열 차트라고만 할게요. 맞습니다. 아예 전체 보기로 바꿔놓을게요. 여기 표준에서 전체 보기로 아예 바꿔놓고 시작을 할게요. 시계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X축, 그러니까 X축은 컬럼이죠. 이거는 컬럼입니다. 컬럼 부분에 어떤 어, 시간 데이터들을 넣을 거고요. 여기는 Y축이죠. Y축, 이거는 행이에요. 행. 죄송합니다. 행 부분에는 어떤 숫자 타입을 넣으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판매액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별로 판매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런 내용의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옆에 그 테이블에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그 컬럼에 갖다 놓을 열에 갖다 놓을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날짜 타입을 이렇게 보세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런 것들의 날짜 타입이에요.
달력 모양처럼 보여져 있죠. 오더 데이트는 아마 주문 날짜란 뜻일 거고, 딜리버리 데이트는 그 배송 날짜일 거예요. 주문 날짜로 볼까요? 오더 데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더 데이트를 어디다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될까요? 열, 행, 열. 그죠? 열에다가 넣으세요. 이렇게 그 주문 날짜라고 하는 필드를 열에다 갖다 넣으니까요. 여기 볼까요? 자동으로 선택된 게 연도만 선택이 됐네요. 음, 바꿀 수 있겠죠? 아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음, 연도별, 분기별, 월별, 일별 뭐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바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는 거는 연이 선택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 이 엑셀 파일에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있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다 Y축에다가는 뭘 할 거냐죠. 행에다 뭘 할 거냐. 판매액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요? 판매액을 행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끌어볼게요. 여기가 2018년도, 여기가 2019년도, 여기가 2002, 점이 표시가 안 돼 있긴 한데, 예. 여기가 2020년도, 여기가 2021년도. 연도로만 보니까 이렇게 요렇게만 꺾인 걸로만 보이고. 어때요? 시계열 그래프도 어렵지 않죠? 그죠? 음. 그러니까 여기 X축이 컬럼이잖아요. X축이 컬럼이니까 컬럼에다가 시간 데이터를 넣겠다. 그 다음에 Y축은 열이잖아요. 열은 우리가 숫자를 갖다 넣어주면 되니까 그 타겟 데이터, 타겟 필드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연도로만 보니까 연도가 4개밖에 없어서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할게요. 분기로 볼까요? 분기라고 하는 거는 1년에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분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요렇게만 나오네요. 근데 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하군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뭐, 2020년도에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2021년도에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요거를 원했던 건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체 구간을 4개의 분기로만 나눈 것 같아요. 여기 분기를 보니까. 그럼 분기 말고 월로 볼게요. 월로 보니까 꺾인 게 조금 더 많이 보이죠.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보이죠. 아, 지금 얘는 좀 그 이상한 거, 전체 연도에서 지금 여기 있는 판매액은 정말 그 시계열을 정말 쭉 펼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1월은, 아까 분기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분기가 4개밖에 안 나왔었죠? 그래서 분기가 4개밖에 안 나왔는데, 이 4개의 1사분기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2018, 19, 20, 21 4개 연도가 있었을 거예요. 4개 연도의 1사분기 합계예요. 지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2분기는 아까 그 4개 연도의 2사분기 합계예요. 그래서 지금 분기가 4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어, 원했던 그런 시계열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월도 1월부터 12월까지만 있는데 이게 각 연도의 1월들을 다 합쳐버린 거예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그 4개 연도의 1월 달에 합계를 다 구해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원했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1단위로 보겠다. 1단위로 보겠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1일, 2일, 3일, 4일, 5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그 각 연도에, 각 달에, 그 다음에 각 일일에 있는 것들을 합쳐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여기를 선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선택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밑에 정확한 날짜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해볼까요? 정확한 날짜를 클릭을 하니까 이게 우리가 원했던 그래프죠. 그 각각의 점들을 보시면 2018년도 1월 6일, 여기를 보시면 2018년도 3월 18일, 여기는 2020년 10월 2일, 여기 2020년, 2021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시계열 그래프였던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분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분기 선택하고 정확한 안 되는군요. 이거 어떻게, 네. 정확한 날짜를 하니까 그냥 날짜 전체가 그냥 이렇게 보여버리네요. 날짜 전체가 보여버립니다. 밑에, 아,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네요. 아래쪽에 있는 연도 분기, 월, 주, 일 여기로 해볼까요? 여기 있는 분기를 볼게요. 네, 네. 이게 원했던 시계열이에요. 위쪽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거. 여기에도 연, 분, 분기, 월, 주, 일 이렇게 있죠. 여기서 분기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가 2018년도 1사분기, 2사분기, 여기 3사분기, 4사분기. 그럼 그 다음에는 2019년 1사분기, 2사분기, 여기 3사분기, 여기 4사분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를 밑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월은 이렇게 되죠. 네. 2월, 여기가 1월, 2월, 3월, 4월, 5월, 여기는 전부 다 2018년도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2018년도 12월 다음에는 2019년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갈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주, 이거는 주 단위로 그린 거예요. 이거는 주 단위로 그린 거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그 어, 어떻게 그 바뀌는지 그런 추세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직접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일 단위, 그 다음에 뭐 주 단위, 월 단위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은 여기 마우스를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그냥 마우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마우스만 가져가시면 이렇게 가져가시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보일 거예요. 마우스가 이쪽에 있을 때는 그 버튼들이 안 보이다가 이렇게 가면 여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마이너스. 그다음 이게 지금 연도예요. 한 플러스 한 번 하니까 분기, 두 번째 플러스가 월, 세 번째 플러스가 주겠죠? 그 다음에 일. 일 단위까지 나오니까 더 이상 플러스 늘릴 게 없어요. 더 이상 늘릴 게 없고 1 단위에서 하나를 줄이면 주 단위, 주 단위에서 하나를 줄이면 월 단위, 월 단위에서 하나를 줄이면 분기 단위, 분기 단위에서 하나를 줄이게 되면 연도 단위.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직접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여기서 직접 선택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그래프 상에서 플러스 버튼과 마이너스 버튼을 보이게끔 하면서, 보이게끔 하면서 하실 수도 그래프가 보이게끔 하실 수도 있으세요. 지금은 제가 주 단위로 보고 있고요. 주 단위로 보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그려진 거는 여기 보시면 주 단위라고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정확한 숫자들을 보고 싶죠. 마우스를 올릴 때만이 아니라 마우스가 없을 때에도 숫자들을 보고 싶으시면 레이블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크 레이블 표시하시면 숫자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많아서, 점들이 너무 많아서 좀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기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은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정도, 이건 월 단위죠. 월 단위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블이 그래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네,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있었을 겁니다. 시계열 차트 시간 데이터를 열에다가 갖다 넣었을 때 자동으로 선택되는 거는 선그래프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시계열 그래프를 막대로 표시할 수도 있죠. 시계열 그래프를 막대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시계열 그래프를 보통은 라인 그래프로 많이 하죠. 라인 그래프를 선택하실 수도 있으시고, 영역으로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선 그래프 밑에다가 색깔만 칠한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계열 그래프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라인 그래프로 그리게 되는데, 영역으로도 그릴 수가 있겠다. 그러면 색깔이 표시가 된다. 라인 그래프 밑에 색깔이 들어간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다가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넣고서 이번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그 판매액 전체를 그냥 갖다 넣었어요. 근데 판매액을 그룹별로 나눌 수 있었죠. 고객별로도 나눌 수가 있었고, 제품별로도 나눌 수가 있었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제품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프로덕트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였을 겁니다. 우리 오전에 썼던 거.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색상에다가 한번 갖다 놓은 이렇게 보이죠? 일단 레이블이 너무 지저분해서 레이블은 끌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월 단위고요. 밑에 월 단위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 판매액의 합계가 영역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데 빨간색 영역은 전자제품, 그 다음에 주황색 영역은 사무용품, 파란색 영역은 가구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굳이 영역으로 안 하셔도 돼요. 라인으로 하시게 되면 그냥 이렇게 라인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어, 라인 색깔만 보이게 되고 영역으로 하시면 이렇게 영역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를 다 보실 수가 있겠죠. 제품 카테고리별 판매액의 시계열 차트를 그린 거예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여기는 상품 카테고리별 판매액. 얘는 글씨 크기를 조금 줄일까요? 이렇게 하면 시계열 차트 중에서 이런 시계열 차트를 그린 거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게 시각화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얘를 여기까지 저희가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파일 메뉴, 그 다음에 여기 저장, 로컬에다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여기 타블로 EX 3번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3번. 그리고 형식은 통합 문서, 워크북 형식으로 TWB 워크북 형식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넘어갈게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죠? 많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